네, 각별한 6번째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죠. 박 대통령은 방중 첫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은 취임 이후 6번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남북이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또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중이 향후 동북아 외교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른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와 또 한중 정상회담. 과연 우리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어떤 외교적 실리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 목적을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겠다는 포석입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분명한 대북 압박 동참 메시지를 얻어낸다면 이번 방중은 가장 성공한 정상 외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줄지가 관심인데요.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중국 측의 성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의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늘 이런 특별히 우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내부적으로 이번 남북 대치 상황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중국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결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간다면 예. 선언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오는 것 이상의 그런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일본 아베 총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더욱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방중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을에 개최를 모색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10월 말이나 11월 초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렵게 그 열병식 참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경색된 한일 관계도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베 총리의 사과가 여전히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금 한중이 역사 문제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금 전 중국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 또 효과 극대화 방안, 또 로봇 보건 의료 신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언론 역시 이번 한중 FTA가 만약에 발효가 되면 연간 27억 달러의 무역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동행했는데요. 이번에 중국 방문길에 오른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이 모두 155곳이라고 하죠. 삼성과 현대,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 23곳을 비롯해서 중소, 중견기업 105곳, 경제단체와 공공기관이 27곳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한중 FTA가 이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뭐 중국 경제가 약간의 좀 조정기에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리커창 총리에게 좀 도움도 요청하고 또 협력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최대 사절단에 경제 사절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이 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측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 또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현지 경제인들에 대한 편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에게 좀 이렇게 많이 좀 부탁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오찬을 하는 정상은 박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정상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방중은 한미, 한일, 북한 문제 등 외교적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외교적 도전이라고 말할 만큼 많은 과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박 3일간의 방중 기간 박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실리를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